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의사는 제게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제 인생이 이제 약과 주사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고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는 가장 교묘한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포기했던 제 몸을 제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오늘 저는 그 거창한 의학 지식을 말씀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무지했던 과거와 절망의 나락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몸에 무지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제 몸이 보내는 수많은 신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흰쌀밥을 가득 퍼서 배를 채웠습니다. 밥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하다 피곤하면 달콤한 커피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 잠깐의 각성이 저를 버티게 해준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음소리를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우리 몸의 둥지를 트는 시작점입니다. 결국 제 몸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저는 제 몸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혈당 350점, 이 심각한 당뇨병이라는 6글자와 함께 의사는 제게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합병증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눈이 멀 수 있고 발이 썩어 잘라낼 수 있다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공포가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당뇨라는 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끝을 바늘로 찌르는 고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음식을 억지로 씹어 넘겼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치 죄수처럼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관리하는 삶일까요? 그것이 정말 의사가 말하는 최선의 길일까요? 저는 매일 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약에 의존해 겨우겨우 혈당을 유지하며 먹는 즐거움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약 봉지를 끌어안고 절망하던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병들게 한 것이 내 삶 속에 있었다면 나를 살리는 길 또한 반드시 내 삶 속에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의사와 약에게만 맡겨두었던 제 몸의 주권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병의 근본 원인을 제 손으로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많은 책과 자료들을 밤새워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밥이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도 밥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 한 공기 안에 혈당을 미치게 만드는 독과 혈당을 잠재우는 약이 함께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그리고 해답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바로 그 밥 한 공기에 있었다는 진리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 밥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밥이 다 똑같은 밥이지,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단 말이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하얀 쌀밥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상 쌀의 영양이 아니라 쌀의 당분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먹던 쌀은 껍질과 씨눈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곡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백미는 어떻습니까? 고기 좋게, 먹기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그 생명력을 모두 깎아내버렸습니다. 쌀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은 모두 도정 과정에서 사라지고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오직 순수한 탄수화물, 즉 설탕 덩어리뿐입니다. 이 설탕 덩어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인슐린 공장, 바로 췌장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설탕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쥐어짜내고 또 쥐어짜냅니다. 매일, 매 끼니, 수십 년간 이런 학대를 당한 췌장은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흰쌀밥 드시지 말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드세요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말입니다. 저 또한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당장 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몸에 좋다는 현미밥을 먹는데 속은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는 안 되고 가스는 찼습니다. 씹기도 힘들어 밥 먹는 시간은 고역이 되었죠. 혈당은 아주 약간 떨어지는 듯했지만 제 몸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약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잘못된 식습관으로 약해진 우리의 위와 장은 거칠고 단단한 현미의 섬유질을 제대로 소화시킬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에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전에 소화불량이라는 고통만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흰쌀밥은 독이고 현미밥은 내 몸이 거부한다. 그럼 나는 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길고 긴 고민과 탐구 끝에 저는 마침내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문제는 어떤 밥을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바꾸기 전에 밥을 먹는 순서를 바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건강 혁명의 핵심이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밥보다 채소를 먼저 입에 넣으십시오. 밥 한 숟가락을 뜨기 전에 나물 반찬이든 샐러드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충분히 위장에 넣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 위에 식이섬유라는 보호막을 먼저 쳐주는 것입니다. 채소를 통해 형성된 이 섬유질 쿠션은 뒤따라 들어오는 밥, 즉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현저하게 늦춰줍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솟구치는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식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무조건 채소나 나물부터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밥과 다른 반찬을 함께 먹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던 증상이 사라졌고 훨씬 적은 양의 밥을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매일 200을 훌쩍 넘던 제 혈당 수치가 14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잡히지 않던 혈당이 그저 밥 먹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약이 아니라 제 밥상 위에서 제 젓가락의 순서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 몸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쏟아지는 불을 끄는 소방수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불이 다시 붙지 않도록 망가진 인슐린 공장을 다시 돌리는 근본적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밥상 혁명보다 더 중요했던 제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깨워준 결정적인 아침의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행동 하나가 지난 10년간 멈춰있던 제 몸의 치유 시계를 다시 힘차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밥상 혁명을 통해 혈당 스파이크라는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꺼져가는 췌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제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게 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밥 먹는 순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아침의 행동. 그것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도 아니었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하지만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했던 그 행동은 바로 아침 공복에 제 몸의 근육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혈당 조절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즉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딱 5분간 힘차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라고 하죠. 그것을 딱 20번만 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어떤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밤새 잠들어 있던 온몸의 근육들이 이 아침의 신호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인님, 오늘 하루 활동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서 포도당을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육을 배고픈 상태로 만들어 놓은 뒤 아침 식사를 하면 음식으로 들어온 혈당이 피 속을 떠돌며 말썽을 피우는 대신 허기진 근육 속으로 쏙쏙 흡수되는 것입니다. 췌장이 고생하며 인슐린을 쥐어짜낼 필요도 없이 근육이 스스로 혈당을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 없이 제 몸의 인슐린 공장을 다시 돌린 핵심 원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분의 기적과 매 끼니 식사 순서의 기적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정직하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공복 혈당이 1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의사와 상의하에 먹던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의사는 제 혈당 기록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뒤, 제 공복 혈당은 98 식후 혈당은 130 완벽한 정상인의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제 손으로 지난 몇 년간 저를 오르매던 그 지긋지긋한 당뇨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해방감을 아십니까? 평생 약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절망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손끝을 찔러야 하는 고통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말입니다. 저는 제 몸의 주권을, 제 인생의 건강을 온전히 되찾은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위대한 치유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몸의 힘을 믿지 않고 약과 병원에만 의존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약 봉지에 의지하며 병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저처럼 내 몸의 주인이 되어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밥상 혁명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 혈당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십시오. 밥보다 채소 먼저.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췌장은 편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혁명입니다. 아침 공복에 단 5분, 잠자는 근육을 깨워 내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키십시오. 이 두 가지는 돈이 들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오늘 당장 시작하는 실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그 어떤 명의보다도 위대한 내 몸 의사가 살고 있습니다. 병은 그 의사의 목소리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밥보다 나물을 먼저 입에 넣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불을 걷어차고 그 자리에서 단 5분만 걸어 보십시오. 그 작은 날갯짓이 여러분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병의 노예가 아닌 건강한 삶의 주인으로 다시 우뚝 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